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연천군은 임진강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큽니다. 계속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울타리 보수 작업 중에 대전차 지뢰를 발견하고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군부대 확인 결과 장악과 뇌관이 없는 교보제 모형 지뢰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정부 장암동 중랑천 인도교가 집중호우로 붕괴됐습니다. 교량 상판이 침하되고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바닷가, 하천,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보행데크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일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재시공과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많이 왔는데요. 경기 북부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연일 내린 폭우로 곳곳에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입니다. 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마을은 폭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산 토사가 쓸려 내려와 마당에 있는 닭장을 덮치는가 하면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상등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가지고 차 떠내려갈 뻔했어요. 하우스 그거는 그 집이 그 3분의 2가 떠내려가고 이분들도 자다가 컨테이너 놓고 있거든요. 자다가 대피해가지고 1일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연천 신서면의 누적 강수량은 932.5mm로 서울 종로 누적 강수량의 약 3배입니다. 연천 지역에는 10일까지 2차례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3일과 임진강 수위가 높아진 지난 5일에 대피 명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마을 회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10일 기준 연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68가구, 이재민 134명이 발생했고 농경지 11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11곳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로 위치예요. 도로 위치 있는데 뭐 저렇게 깎여서 토사가 안으로 밭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피해 복구는 절반 이상 진행됐지만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복구가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막 계속 아직도 비가 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 차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던 경기 북부 지역은 태풍 북상 소식에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임진강이 범람했던 연천은 비 피해가 심해 걱정이 큽니다. 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천군의원 서희정입니다. 네, 연천에 이렇게 큰 비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그 피해가 특히 더 심각해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연천에는 96년과 99년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큰 물난리를 겪습니다. 90년대 홍수 후에 곳곳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임진강에는 군남댐, 한탄강에는 한탄강댐을 완공하는 등 홍수 예방 시설을 갖춘 다음에 약 20년간은 큰 물 피해가 없다가 올해 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만큼 큰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이겠죠. 임진강 범람이 우려돼가지고 임진강 주변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서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하여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농경지나 또 하우스 침수, 주택 및 상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한순간에 소중한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비가 더 올 거라고 하는데요.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그나마 줄일 텐데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이 지나간 자리는 맑은 물이 아니라 황토물이 들어왔다가 나간 자리거든요. 그런 곳에는 온 집에 뻘로 가득합니다.
그릇이나 가전제품에도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농민들은 애써 지어놓은 농사 또 하우스가 물에 잠겼으니까 또 울먹이면서 또 황망해 하시죠. 지금 연천군 관내 피해 복구는 관내 자원봉사자들, 인근 부대 군인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필요한 곳에는 장비도 투입해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는 저희 의원들의 심정은 정말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담한 심정이죠. 네, 경기도가 연천 등지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연천에 어떤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수마의 상처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지난 7일에 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연천군이 유관스럽게도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연천군은 작년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지역입니다. 연천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네, 긴 장마에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면서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연천 주민분들께 위로와 용기의 말씀도 해주시죠. 연천 국민 여러분, 연일 내리는 비로 연천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주민이 다치거나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과 건강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지나면 다시 햇빛이 또 쨍쨍 뜰 것입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의회에서도 피해 입으신 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네, 생업과 삶의 터전을 속히 되찾을 수 있는 대책들로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천군이 지난 7일 증면 합수리에서 폭우로 훼손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울타리 보수 작업 과정에서 대전차 지뢰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부대 확인 결과 발견된 지뢰에는 장약과 뇌관이 없었고 오래전 인근 훈련장에서 사용된 교보제 모형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부대 관계자는 교재 창고에 보관돼 있어야 할 훈련 도구가 왜 유실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정부 장암동 중랑천 인도교가 집중호우로 붕괴됐습니다. 중랑천 인도교는 호우로 교량 상판이 침하되고 붕괴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안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길어진 장마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식자재 마트 야채 코너 앞. 여기저기 할인 안내문이 붙었지만 가격표를 바라보던 손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비 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도매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껑충 뛰어오른 채소값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가격이 한 3,000원, 4,000원씩이면 2,000원 더 올랐죠. 언제에 비해서? 장마지 오기 전부터 시작.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대파는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고추, 쪽파 같은 밭작물 가격 대부분이 2배씩 뛰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작황을 망친 농가가 많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저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채소값 상승은 장마철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16.3%나 폭등했습니다.
배추와 양파, 상추의 경우에는 3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짧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긴 장마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농가 출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채소류하고 과실 쪽으로 해서 신선 채소, 신선 과실 이쪽이 장마의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비로도 오르고 전년 동월비로도 올랐는데 8월에도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장맛비가 길어질수록 고온다습한 날씨에 취약한 작물들은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장마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 탓에 벼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일종의 곰팡이로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은 많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쉬운데요.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공동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서둘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벼 잎에 도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열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발생 초기에 벼 잎에 압록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잎이 말라 죽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4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강수량은 80mm 이상 증가하는 등 저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농사에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비로 인하여 잎색이 짙은 필지나 매년 도열병이 자주 발생하는 필지는 즉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포 시 문고병이나 먹노린제 등의 약제를 동시에 혼용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보름 정도 빠른 데다 면적도 두세 배 많아 잎에 발생한 병원균을 방제하지 않으면 이삭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벼 도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던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포천시는 경기 북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페스티벌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오는 14일까지 호우 예보가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가평, 철원군 등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람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페스티벌을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은 231세대 39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산사태 170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90곳, 하천 47곳, 주택 침수 462동, 농작물 2,699헥타르, 비닐하우스 3,171동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연천 3,100개, 파주 2,100개 등 총 7개 시군에 6,300개의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한 응급 구호 세트를 공급했고 재해용 텐트 290개, 매트리스 380개 등도 방제 비축물자로 지원했습니다. 도는 10일 용인, 파주, 연천, 가평에 각각 2억 원씩을 비롯해 31개 전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바닷가, 하천,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보행데크 시설물을 점검했는데 일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9일 지난 3월에서 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의 데크 시설물 안전 감찰을 했는데 모두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주요 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바닥부 파손 방치 10건 등입니다. 이날 경기도는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재시공과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